네, 지금 긴축이 시작되고 인플레이션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 덕분에 경기 침체 우려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장님이 저희 마지막 코너인 종목 와이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이 곡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최근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곡물 관련주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쏠려 있는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눌려 있는 상황이 있고 있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쏠림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때 이벤트가 되는 섹터에 크게 종목에 이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너지라든지 곡물 쪽이 있습니다. 특히 곡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1월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6월 곡물 수출이 전년과 대비했을 때 55% 정도 감소할 정도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비료 생산에 대한 감소분을 40%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의 원자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요는 감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제 생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약간 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곡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아무래도 먹을 부분이고 이게 또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파종 시기도 놓치게 되고 있고 생산 경작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육로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언제든지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벤트도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니냐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에서 폭염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봉쇄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핵 언급이라든지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곡물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식량난에 대한 확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곡물에 대한 섹터가 인플레이션과 크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영향 있는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같이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좀 곡물 관련주는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에서 종목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곡물 섹터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한 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먼저 선방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 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긴적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미국이라든지 국내라든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 관련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그중에서 디어라는 종목 봤는데요. 일단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별칭이 농기계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글로벌 중장비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30% 차지를 하고 있는데 2, 3위와 비교를 했을 때 시장 점유율 1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신규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 농업에 대한 기계 연령이 평균적으로 약 20년이다 보니까 교체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상승하게 되면서 신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공급망 차질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증가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대형 농기계에 대한 주문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3년 모델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뭐 농업 분야에
투자에 대한 신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그테크나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비전이나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범위를 확대 중에 있고요. 관련 자회사도 계속해서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도 20년을 기점으로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기조에 나타나고 있고요. 곡물가 에 대한 상승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면 농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 미주가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소개됐었던 종목입니다. 농기계의 테슬라 디어 소개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유독 하락장에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좀 대장주 위주로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 쪽으로만 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장주 쪽을 보되 중장기적으로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 부담스럽다,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지난주에 계속 추천을 드렸던 이지홀딩스 같은 그 실적도 좋고 일단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특히 그 주가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낮은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으나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고려산업이라든지 신성홀딩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크게 나타났지만 일단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다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이제 기회 비용이 조금 그 차별화 장세가 조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 중장기적으로는 보되 단기적으로는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을 구매한 다음에 전 세계에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곡물 대행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과점 기업이라든지 해외 공급선에 따라서 안정적인 가격의 곡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도 낼 수가 있겠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5,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또 언급을 하고 계시는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급등 관련주 오늘도 짚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디어라는 종목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신성홀딩스 이야기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식스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